파트 2 조직의 기술. 명령 개통과 명령, 정보 결정이 전달되는 커뮤니케이션 회로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회로를 이용해 상황의 통제권을 얻을 수 있고 이 회로에 의존해야만 그의 전략을 실행할 수 있었는데도 말이다. 실패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진실은 모든 것은 최상부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당신이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는 당신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와 당신이 어떤 명령 계통을 고안해내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막연하고 정확하지 않은 명령은 몇 단계를 거쳐 전장에 도착하면 왜곡되거나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사람들은 일할 때 감독을 받지 않으면 본래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되돌아간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당신의 명령을 해석할 것이고 자신의 이득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할 것이다. 당신이 이끄는 조직에 있는 사람들의 약점을 대응할 수 있는 리더십 스타일을 찾아 활용하지 못하면 10중 8구 명령 계통은 붕괴되고 말 것이다. 제대로 된 명령 계통과 거기서 비롯되는 통제력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만들어내야 하는 끊임없는 관심이 요구되는 예술 작품과 같다. 이를 무시하면 당신은 큰 위험에 빠지게 된다. 마셸에게는 은근히 권위가 느껴졌지만 부하들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앞에 두고 면박을 주는 일은 결코 없었다. 그는 자신의 바람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데 기가 막힌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간접 화법은 장교들 스스로 그의 의중을 짐작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기술이었다. 마셜은 참모총장이 되었을 때 권력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물론 마음 같아서는 장성들의 반항, 정치적 반목, 낭비의 누적 등 모든 문제에 대해 관련자들과 일일이 맞서 싸우고 싶었다. 하지만 현명했던 마셜은 이러한 유혹에 굴복하지 않았다. 우선 모든 문제에 일일이 대응했다간 끝도 없이 전쟁을 치르느라 기력을 잃게 될 것이었다. 혹은 낙담하거나 시간을 지체하게 되거나 심장마비를 일으킬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두 번째로 전쟁성의 일에 일일이 간섭했다간 사소한 분규에 휘말려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칫하면 작정하고 마셜을 괴롭힐 악당을 만날 수도 있었다. 거리를 두는 것만이 머리가 여럿 달린 이 무시무시한 괴물을 처치할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는 다른 일을 통해 간접적으로 권력을 행사했다. 자신이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하도록 아주 느슨하게 고삐를 쥐는 방식을 택한 것이었다. 마셜의 전략에서 핵심은 부하를 선발해 훈련시키고 배치하는 것이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마셜은 이들을 자신의 복제품으로 만들어 자신을 대신해 개혁 정신을 실행하게 함으로써 시간을 벌었다. 마셜은 이들을 통해 조작자가 아닌 대리인의 모습이 될 수 있었다. 낭비를 근절하고자 했던 계획은 처음에는 어설펐으나 마셜이 일단 전쟁성에서 입지를 확실하게 굳히자 알아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매 단계에서 일에 관련되는 사람과 불필요한 보고서가 줄어들었으며 시간 낭비도 적어졌다.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자 마셜은 힘을 적게 들이고도 전쟁성을 움직일 수 있었다. 정치 세력을 형성해 명령 계통의 걸림돌이 되었던 이들은 은퇴하거나 마셜이 주입한 협동 정신에 동참했다. 그의 간접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때문에 일부 참모들은 부담을 덜기도 했지만 실상 이것이 마셜이 권력을 행사하는 지극히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마셜이 3.52달러짜리 영수 중 하나에 법석을 떤 것을 본 장교는 집에 가면서 웃음을 터뜨렸겠지만 자신이 1펜이라도 낭비하면 상관이 당장 알 것이란 사실을 새겼을 것이다. 마셜의 전쟁성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세계는 복잡하고 혼란스럽다. 명령 계통을 통해 통제력을 행사하기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졌다. 모든 것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사람을 일일이 감시할 수도 없다. 독재자로 보이는 것은 결코 좋지 않지만
복잡하다는 이유로 명령 체계를 자유롭게 풀어놓으면 혼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때 해결 방안은 바로 마셜의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일종의 원격 조종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라는 이야기다. 당신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을 가진 부하들을 고용하라. 이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당신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다루기 까다로운 상대와 일일이 협상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동료 의식과 효율성을 전파하여 그것이 자기감시 기능을 하게 하라. 조직의 능률을 높이면 의사결정을 더디게 하는 참모 조직, 불필요한 보고서, 의미 없는 회의와 관련한 낭비를 근절할 수 있다. 사소한 사항에 주의를 덜 기울일수록 상황을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권력을 광범위하고 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 사람들은 당신의 휘하에 있으면서도 억압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통제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 당신이 리더십을 행사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먼저 무슨 일이 있어도 명령의 통일성을 지켜야 한다. 당신이 고삐를 틀어지어라. 가장 중요한 전략적 비전은 반드시 당신에게서 나와야 한다. 하지만 의도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마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되 집단이 당신의 결정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 자신의 비전만큼은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 집단적 의사결정은 위험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효과적인 리더십의 첫 번째 규칙은 당신이 확립한 명령의 통일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무언가를 통제하기란 쉽지가 않다. 당신이 고삐를 세게 당기면 통제력이 오히려 약해지기 쉽다. 리더십은 단순히 큰 소리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 리더십에는 미묘함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명령 계통을 세우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단계는 당신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는 능력 있는 팀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런 팀을 구성할 때는 전문 기술이나 지식에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당신 아래에서 나머지 팀원들과 함께 일해 나갈 때 필요한 인품과 책임을 받아들이고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역시 중요하다. 당신은 그 정도로 시간이 넉넉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이력서만으로 사람을 선택하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더 큰 안목을 가지고 그의 기술만이 아닌 그의 심성까지 살펴야 한다. 팀원들을 고용할 때 후보자들의 전력을 살펴보라. 혹시 한 곳에서 진득하게 머무르지 못하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는 않았는가? 만일 그랬다면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는 야심을 지녔다는 뜻이다. 나폴레옹은 그의 명령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서 장교들이 나폴레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의 명령은 그들이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 종종 그는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일일이 일러주면서 장교들에게 자신의 명령을 변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곤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명령을 통해 영감을 불어넣었다는 것이다. 그의 언어는 그의 소망에 담긴 정신을 전달했다. 아름답게 가다듬어진 명령은 또 다른 힘을 발휘한다. 명령을 전달받은 이들은 자신이 단지 먼 곳에 있는 황제의 소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위대한 대의에 동참한다고 생각했다. 무미건조하고 관료주의적인 명령은 아래로 전해지면 열이 없는 활동과 부정확한 실행을 낳을 뿐이다. 반면 명확하고 간결하고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명령은 장교들에게 힘을 주며 군대의 투지를 불어넣는다. 나폴레옹의 전투 방식은 기존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1800년에서 1805년 사이의 평화 시기 동안 나폴레옹은 프랑스 군대를 재조직해 여러 개의 다양한 부대를 21만 명의 병력을 갖춘 위대한 군대로 통합시켰다.
이 군대를 여러 개의 군단으로 나누고 군단마다 기병대, 보병대, 포병대, 참모를 따로 두었다. 각 군단은 원수들이 이끌었는데 대개 전투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젊은 장교들이 맡았다. 1만 5천 명에서 3만 명까지 다양한 규모의 이 군단은 나폴레옹 군대의 축소판이었다. 이 체계의 핵심은 군단의 빠른 이동 속도였다. 나폴레옹은 장군들에게 임무를 주고 그들이 알아서 임무를 완수해내도록 했다. 그 결과 상하부로 명령을 전달하느라 소모되는 시간이 거의 없었고 규모가 비교적 작아서 충당해야 하는 군수품도 적었던 덕분에 이들 부대는 훨씬 빠른 속도로 진군할 수 있었다. 나폴레옹은 부대 하나를 한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대신 자신의 여러 군단을 패턴 파악이 불가능한 형태로 집중시켰다. 혼란스럽게만 보이는 움직임 속에서 적군은 나폴레옹의 의중을 파악할 수 없었다. 명심하라. 유동적이고 신속하며 단순히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는 조직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리더라면 조직을 통제하고 조직의 모든 활동에 관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당신은 과거와 민첩하지 못한 재래식 군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어느 정도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용인하는 것, 즉 조직에 약간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부대를 분산시키고 여러 팀으로 나누게 되면 완벽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얻을 수 없는 기동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기동성은 조직의 힘을 키워주는 최고의 요소이다. 기동성을 손에 넣으면 당신은 당신의 부대를 분산시키는 동시에 집중시킬 수 있다. 부대를 단순히 한 방향으로 진격시키지 않고 여러 가지 패턴에 따라 배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적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패턴을 보고서는 혼란에 빠지고 무력해질 것이다. 당신의 전략적 목표에 맞는 명확한 임무를 당신의 다양한 군단에게 맡겨라. 그리고 임무 달성을 그들의 재량에 맡겨라. 소규모 조직이 더 빠르고 창의적이며 유연하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에 속한 장교와 병사들이 더 적극적이고 의욕에 차 있다. 사소한 일에 일일이 관여하기보다는 융통성을 갖는 것이 당신에게 더 많은 권한과 통제력을 가져다 줄 것이다. 전략의 본질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거창한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보다는 적보다 더 많은 대안을 확보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A만을 유일한 정답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A, B, C 등의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전략이다. 이것이 바로 판에 박힌 사고와 반대되는 전략적 사고이다. 항상 자기식의 새를 추구했던 나폴레옹 전략은 1805년의 전투에서 완벽한 경지에 이르렀다. 구조와 조직화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했던 나폴레옹은 군 단장이 독자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군단 체계를 개발해 자신이 이끄는 군대의 기본 골격이라 할 수 있는 사단 체계의 융통성을 부여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간단하다. 중앙으로 집중된 경직된 조직에서는 직선적인 전략밖에 취할 수 없다. 하지만 유동적이고 힘이 분산된 군대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생기며 새를 갖추는 방법도 무수히 많다. 구조가 곧 전략이 된다는 이야기다. 구조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신이 어떤 조직을 이끄는 리더라면 그 구조를 분석하여 당신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변형시켜라. 유동성을 목표로 삼고 조직의 체계를 정비하는 데 당신의 창의적 에너지를 쏟아부어라. 조직체의 구조는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모든 신임 참모장은 자신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이 조직의 규모와 기능을 변경할 수 있었다. 프로이센의 최대 강적인 나폴레옹과 그가 군대 사령관에게 재량권을 주었던 것에 영감을 받아 확립된 이 임무 중심 명령 체계는 프로이센 군대의 참모 조직의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이들은 결과를 달성한 방식이 아닌 그들이 취한 조치의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받았다.
동호회와 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팀의 사기 및 결단력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병사들의 비위를 맞추고 마치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듯 행동하면 팀의 기강이 무너지고 당파가 형성되는 빌미만 제공할 것이다. 팀원들의 유대를 더 강하게 다져주는 것은 가벼운 우정이 아닌 승리다. 그리고 승리에 필요한 것은 기강과 훈련, 가차 없이 높은 기준이다. 당신도 병사들의 독특한 개성을 바꾸느라고 고생하지 말고 셔먼처럼 그 개성을 미덕으로 만들어라. 당신의 잠재적인 힘을 배가시키는 길이다. 창의성을 발휘해 조직의 구조를 정비하고 당신이 이끄는 군대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당신 역시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당신이 이끄는 군대의 조직은 구성원들에게 맞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분권화 규칙은 융통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개 중에는 엄격한 건의 아래 더 나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도 있다. 조직을 느슨하게 운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때로는 고삐를 죄어 장교들의 재량권을 제한해야 할 것이다. 현명한 장군이라면 그 어떤 것도 불변의 규칙으로 정해두지 않는다. 그들은 상황 변화와 필요성에 맞춰 자신의 군대를 재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위대한 리더들의 용병술. 가장 훌륭한 집단 역학을 창출하고 동시에 집단을 와해시키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 8가지 단계를 밟을 필요가 있다. 모두 이 분야에서 대가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의 경험과 저술에서 선별한 것이다. 가능한 많은 단계를 밟는 것이 좋다. 각 단계들은 경중을 비교할 수 없이 모두 중요하다. 1단계, 특정 대의 명분을 중심으로 군대를 통합시켜라. 당신의 소망과 관련된 모든 것이 대의가 될 수 있지만 그 대의들은 발전적인 것이어야 한다. 시기적절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것으로 말이다. 필요하다면 대의를 정신적인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증오할 적을 만드는 것이다. 집단이 이러한 적과 반대되는 존재로서 자신을 정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단계를 무시하면 용병 부대밖에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런 부대가 맞게 마련인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2단계, 병사들의 배를 든든히 채워주어라. 사람들은 물질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진취적이 될 수가 없다. 어떤 식으로든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면 본래의 이기심이 솟구쳐 집단에서 이탈하기 시작할 것이다. 추상적이면서도 정신적인 대의를 활용해 병사들을 뭉치게 하는 동시에 그들의 물질적인 욕구를 채워주어야 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대접을 해주면 나쁜 버릇을 들이게 된다. 그보다 자신들이 가족처럼 따뜻한 배려를 받고 있다는 느낌, 당신이 그들의 편의를 생각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더 중요하다. 병사들의 물질적 욕구를 채워주면 필요할 때 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부탁할 수 있다. 3단계, 선두에서 이끌어라. 대의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가진 열정은 언젠가 시들해지기 마련이다. 이런 열정은 리더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더욱 빨리 사라진다. 병사들은 리더의 표리부동함에 불만을 품게 된다. 당신은 병사들에게 전방에서 진두지휘하며 그들의 위험과 희생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당신도 그들만큼 대의에 진정으로 헌신하고 있음을 보여주어라. 뒤편에 서서 병사들을 앞으로 나가게 하지 말고 앞에서 이끌면서 그들이 열심히 따라올 수 있게 해야 한다. 4단계, 병사들의 기를 집중시켜라. 나태함은 기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병사들은 활동을 하지 않으면 사기가 떨어진다.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이기적인 관심사를 생각하게 된다. 적이 행동하기만을 기다렸다가 반응하는 방어적인 태도 역시 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따라서 당신은 병사들이 언제나 바쁘게 움직이고 목적에 따라 행동하며 방향을 갖고 이동하게 만들어야 한다. 공격 중간에 시간을 두지 마라. 병사들을 앞으로 몰아가야 병사들의 사기가 충전해지고 전투를 원하게 된다.
공격적인 움직임은 기를 집중시키며 기를 집중시키는 것은 곧 잠재된 힘을 모두 이끌어내는 것이다. 5단계 감정을 이용하라. 병사관리의 대가들은 드라마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병사들의 마음속을 파고들 때와 방법을 잘 알고 있다. 6단계 질책과 호의를 함께 활용하라. 병사 관리의 핵심은 징계와 보상의 균형을 적절히 맞추는 것이다. 너무 많은 보상을 해주면 병사들의 버릇이 나빠지고 병사들이 당신을 우습게 여기게 된다. 한편 징계가 너무 과하다 보면 사기가 떨어진다. 당신은 균형을 잘 잡을 필요가 있다. 이따금씩 보여주는 호의는 따뜻한 말 한마디나 관대한 조치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 화를 내고 징계를 내리는 상황 역시 그만큼 드물어야 한다. 병사들이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경쟁하도록 만들어라. 그들이 질책을 줄이고 호의를 얻기 위해 분투하도록 만들어라. 7단계 전설을 만들어라. 성공하는 것만으로도 팀은 하나로 뭉칠 수 있다. 전설에 어울리는 상징이나 슬로건을 만들어라. 처음에는 이길 수 있는 전투부터 시작하라. 전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부대를 이끌고 가능한 많이 전투에 나가야 한다. 8단계 불평꾼들을 내버려 두지 마라. 당신은 무엇보다도 당신의 대의에 동참한 당신의 참모진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들 대다수는 당신과 신념을 공유하고 있는 척 할 것이다. 하지만 전투를 한 번만 치러보면 그들이 원한 것은 일자리가 전부였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이러한 용병들을 데리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전문 기술이나 화려한 이력서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성품과 희생정신이다. 성품을 보고 사람을 뽑게 되면 당신의 영향력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참모진을 얻게 되고 조직의 정신과 기강을 확립하는 일이 한없이 쉬워진다. 리더라면 병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들의 피를 끓게 만들고 마음속을 파고들어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어야 한다. 한니발처럼 당신도 사람들의 감정에 간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이나 당면 이슈와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을 웃기거나 울려라. 감정은 전염되는 법이다. 감정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유대를 강화시켜준다. 그 후에는 피아노를 연주하듯 자유롭게 사람들이 갖가지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미사여구를 동원한 고상한 연설은 거슬리고 반감만 불러일으킨다. 동기부여는 그보다 더 미묘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간접적으로 다가가 감정에 호소하면 진정으로 마음속을 파고들 수 있을 것이다. 롬바르디는 동기부여에 있어서 천재였다. 그는 모든 것을 심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롬바르디가 보기에에서 뛰는 선수들의 실력은 거의 비슷했다. 차이가 있다면 태도와 사기였다. 패커스의 패배주의적인 분위기를 바꿔놓으면 곧 승리가 따라올 테고 한 번의 승리는 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더 많은 승리의 견인차가 될 것이다. 명심하라. 한 집단이 가지고 있는 집단적 개성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굳어지는데 때로 그것은 반사회적이나 미성숙한 것일 수 있다. 이러한 개성을 바꾸기는 힘들다. 사람들은 그것이 별 쓸모없는 것이라 해도 자신의 인식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다. 만일 당신이 이러한 집단을 이끌고 있다면 그 부정적인 분위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때 목표를 제시하면서 사람들을 다그치면 그들은 방어적인 자세가 되어 자신이 어린아이 취급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롬바르디처럼 꾀바른 부모가 되어라.
팀원들에게 더 많은 것을 부탁하고 그들이 성숙한 어른으로 행동하길 기대해라. 사람들이 일을 처리하는 분위기를 조용히 바꿔라. 그리고 효율성을 강조하라. 효율성은 성공을 낳으며 성공은 사기를 올린다. 집단의 정신과 개성이 일단 긍정적인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나머지도 모두 제자리를 잡을 것이다. 나폴레옹은 자신이 언제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대규모 전투를 앞두기 전이나 특정 이유로 사기가 저하될 때마다 병사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 그들이 함께 역사를 만들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나폴레옹은 전방에 서서 병사들을 이끌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용기를 증명해 보였다. 그는 병사들을 계속 움직이게 했다. 나폴레옹이 사용한 기술 중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은 바로 징계와 보상이었다. 모든 징계와 보상은 최대한 극적 효과를 내기 위해 마련되었다. 당신도 대가에게서 한 수 배워라. 사람들을 관리하는 비결은 그들이 당신의 의중에 대해 계속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먼저 병사들과 당신 사이의 유대관계를 형성하라. 그들이 당신을 존경하고 동경에서 약간 두려워할 정도가 좋다. 이러한 유대관계가 돈독해지면 한 발 물러나 약간의 거리를 둔다.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온화함과 동시에 약간의 거리감을 느끼도록 말이다. 그런 관계가 확실히 형성되면 병사들과 만나는 횟수를 줄여라. 징계와 보상은 아주 이따금씩 그리고 예기치 않게 행하라. 당시에는 사소한 일이지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실수나 성공이 그 근거가 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화를 내는지 알게 되면 잘 훈련받은 푸들로 변해 확실히 칭찬을 받을 행동으로 당신의 관심을 끌려 할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의 의중을 계속 헤아리게 만들어라. 당신을 기쁘게는 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확실히 알 수 없도록 하라. 일단 사람들이 이 덫에 걸려들면 당신은 그들을 자석과 같이 이끌게 된다. 동기부여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